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 김용태라는 사람, 국내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들 간에 토론하자, 그것도 생중계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국민 수준 떨어진다, 처참하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이랍시고 당대표격으로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문수라는 사람, 이 국내외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도 그거 괜찮다, 이렇게 화답한 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로 처참하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영상 올렸을 때 지지율 빠지는 소리만 하는 김문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중도 무당층에 대한 어떤 지지 호소를 떠나서 기존의 자당 지지층조차 결집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김용태가 뭔 제안을 했는지 다 아시겠지만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태가 그것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 중대한 얘기가 있나? 그거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부인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부인의 줄임말이 영부인이 아닙니다. 영부인은 남의 부인을 그냥 높여서 부르는 말이 영부인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여성을 높여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사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양대 정당의 당 대표격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앉아있는 김용태란 자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부인을 향해서 영부인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처참합니다. 제가 처참하다는 말이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이나 더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 곁에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으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이 김건희는 윤석열과 민법상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일 뿐, 이 민법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건희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건희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을 갖다 검증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태는 또 뭐라 그랬냐?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사전투표 전에 김문수 측의 설란영,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김혜경, 두 사람, 이 배우자 두 사람이 TV 토론을 하는 것을 제안드린다.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과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각자 견해를 진솔하게 나눠달라. 23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 배우자한테, 아무런 공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공인이 아닌 사람한테, 물론 어떤 공인과 같은 어떤 책임감 이런 건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여성과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쟁해봐라? 이걸 이제 생중계를 한다? 이게 대체 뭐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김문수 후보는 이랬습니다. 부인들의 리스크가 대통령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화답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지금 현재 국내외 대통령 후보, 또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했던 사람, 또 윤석열 정부에서 경산의 위원장을 했던 사람,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해왔는가? 그동안에 이 부인들의 리스크가 대통령의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김문수도 이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동안에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김문수는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해왔고 어떤 입장을
보여왔는가? 또는 지금 현재로서 이 김건희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그렇게 여러분들 방해가 됐고 걸림돌이 됐고 결국에는 급기야 그것 때문에 그게 단초가 돼서 그게 계기가 돼서 윤석열이 비상식적인 그런 계엄 폭주를 했다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김문수가 어떻게 생각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대통령의 배우자는 다시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공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공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 문제 중요하다라는 거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문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자기가 그걸 먼저 밝히고 또는 김정숙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하고 자기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슨 특별감찰관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2부속실 여러분들 뭐 제2부속 실장은 임명은 해놨는데 그리고 또 그 해당 조직은 무슨 가동 중이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제2부속실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어쩌고 저쩌고 그 시간만 여러분들 5개월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우자 문제 또는 대통령 친인척 문제 요런 것들 리스크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요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고 또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 그만인 거지. 무슨 부인들이 무슨 대통령의 배우자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나와서 이 정말 이 국가 운명에 있어서 이 긴박하고 정말로 중요한 이 시점에 대통령 배우자가 우리 국민들 앞에 나와서 토론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발상을 내놓는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 또 여기에 화답하는 대통령 후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발하다 그거 획기적이다 그거 괜찮다 이재명의 김혜경의 그거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 그거로서 아주 적절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대통령 선거를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일종의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그 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대선은 윤석열 때문에 지금 치르고 있는 대선입니다. 지금 이 대선은 그 김건희 때문에 치르고 있는 대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수세에 몰린 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국민의힘 쪽입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더 수세에 몰린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정말로 이 대선 승리를 바란다고 한다면 김문수가 정말로 국민적 지지를 바란다고 한다면 김문수가 정말로 이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 보수가 정말로 재건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윤석열과 절연하고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얄팍한 이런 뭐랄까 뭐 대학생 학생회 정도의 어떤 이 선거운동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진솔하고 너무 장난식이지 않습니까? 정말 진솔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김문수가 어떤 메시지 던지는지 지금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거 하나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무슨 방탄조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저격을 하려면 여기를 쏘지 무슨 여기를 쏘느냐 무슨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제 뭐 방탄유리로 된 거 그거 앞에다 또 두르고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김문수는 그럴 일 총 맞을 일 있으면 나 맞겠다라고 이렇게 웃옷을 벗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김문수는 저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는 사람이고 저런 면에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건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혹시 나중에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멈추고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 배우자 토론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배우자 사실상 공인이란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가 있어 왔던 것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 배우자가 TV 토론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충분히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서 대통령 친인척 이 문제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전에 이걸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그런 견제 장치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사전에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제도적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 민정수석실에서 다시 대통령 이 친인척 문제를 그걸 갖다 관리를 하고 그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진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통령 배우자들 간의 토론 이런 거 갖다가 제안을 하고 대통령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이런 광경이 어떻게 연출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 국가 중대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 그리고 김용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만큼의 어떤 위기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체 김문수는 왜 대선에 나왔느냐. 김용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왜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갖고 저러고 앉아있느냐. 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정말로 판세를 뒤집고 싶다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저 이재명이 위험하다. 이재명의 배우자도 위험하다. 이재명의 배우자도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더 우리 국민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더 혁신적인 정말 더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 이재명을 갖다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못한 채 어떤 분위기는 반전시키지 못한 채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선거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2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은 엄청 뒤처진 채 이런 상황에서 고장 내놓는다는 게 배우자 토론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대통령 배우자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적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같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 부통령처럼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아니란 그 얘기입니다. 어떤 공적 지위나 권한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역할이나 책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검증식으로 토론 형식으로 그걸 갖다 TV로 생중계하는 식으로 어떤 사람을 검증하겠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건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조차 반헌법적인 것이다.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 제안 자체가 정말로 반헌법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제안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정말로 희화화하는 것이다.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검증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거를 검증해야 됩니까? 그 대통령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 다음에 과거, 그리고 또 각종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법적 권한을 대통령 후보자로부터 무슨 위임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됩니다. 미쳤다는 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선출직이 아니고 아무런 공무원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니고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 이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를 갖다가 공적 검증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그걸 갖다가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토론을 시키고 근데 뭔 토론할 겁니까? 뭔 토론을 해? 아까 무슨 사회적 약자의 정책 철학 어쩌고 저쩌고 내놨는데 아니 대통령 배우자가 왜 그거를 정책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며 정책 철학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안 갖고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며 갖고 있든지 안 갖고 있든지 간에 대통령 배우자의 정책 철학이 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 결국엔 급기야는 국정에 영향을 미쳐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벌써 반헌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 발상 자체가 벌써 우리 국민 정서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버젓이 지 나름대로는 뭔가 이게 내가 드디어 한 건 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참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토론에 나선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선거 희화화 되겠습니까? 아니화 되겠습니까? 희화됩니다. 그리고 또 선거의 본질이 왜곡되겠습니까?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왜곡됩니다. 여러분들 선거는 이 정책과 능력 원론적으로는 정책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배우자들이 나와서 자기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칭찬 이런 거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그걸 갖다가 봐야 되는 겁니까? 대선이 되면은 여러분들 무슨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들한테 대통령 후보는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사람은 언제 만났습니까?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두 사람의 데이트는 어땠습니까? 이런 거 묻는 인터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같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대통령 배우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저는 정말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하는 정치 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애초에 대통령 배우자가 정책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장 중대한 선거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불과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에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내 2당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 중에서 한 당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적 평가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대통령 배우자의 토론을 갖다가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이 선거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이 대통령 선거를 조롱할 수 있는, 조롱당하게 할 수 있는, 희화화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다는 거. 정치적으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의 배우자 문제를 공격하는 정당하게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정당당 김문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공개적으로 후보가 또는 후보 선대위에서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 검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와 그 어떤 비리 의혹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후보자 배우자가 정말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도 선대위 차원에서 검증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평가 판단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TV 토론이냐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야말로 처참하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지지율 올리는 데는 정말로 재능이 없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